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15일 새벽 2시입니다. 어제는 긴 싸움 속에서 간신히 대통령이 탄핵된 날이 있죠. 집에 와서 피곤해서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늦은 밤에 카메라 열어봤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너무나 양극화, 너무나 다른 생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적으로 몰아가는 이 심각한 상태, 전 이것을 좀 고쳐야 한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담고자 시도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계엄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제2의 계엄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지방에서도 기차를 타고 올라오고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뜨거운 피를 가지고 현실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나 몰라라 하는 우리 애완용 고양이가 이쁘지요? 그런 것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극좌도 있고요, 극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도 소수 있습니다. 12월 3일이었죠? 그 계엄이 발생하던 당일날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4명이 송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고위급 공무원 출신인 친구가 본인은 중도 우파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만나게 된 지인이 있었는데, 물론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대학교 교수 출신인 그분은 제가 이 두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처음 소개를 해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4명이 모였는데 이 두 사람은 내가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알고 지내도 괜찮겠다 싶어서 서로의 의향을 물어서 만나도 좋다 해서 자리를 함께 했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그분은 광주 사태를 직접 겪으셨던 분인데 제 친구는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을 욕을 하면서 본인은 정말 나라를 위한 구국의 일념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러니 그 대학 교수 하시던 분께서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마 광주 사태를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울분을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느닷없이 본인이 정말 불편합니다. 당신은 중도 우파가 아니라 극우파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만날 일이 다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금 과격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광주 사태를
배우고 제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죄 없는 시민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울분을 토하고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고급 공무원이었던 친구는 자기 부정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를 그렇게 인정 안 해주시면 저도 선생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충돌을 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류했지요. 우리가 이렇게 양극화된 정치판을 비판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치인들을 욕할 자격이 없다.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러나 그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친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참담한 기분이 들어서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잠시 후에 계엄 발표가 났다라고 그 교수 아드님이 문자를 보냈더군요. 가짜 뉴스겠죠. 그러나 다음 뉴스를 보니까 한 줄 계엄 발표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가슴이 떨리고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놀랬습니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 많은 두려운 이야기를 했죠. 잠시 후면 계엄군이 쳐들어올 것이고 국회를 봉쇄할 것이고 시민들은 피를 흘릴 것이고 8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 그 끔찍한 생각을 하면서 염창역에서 헤어졌어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틀어보니 그때는 이미 중무장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었는지. 그런데 그 교수님 문자를 보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광주 사람들인 친구들이었겠죠. 단톡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회의사당으로 이 시간에 가자. 그래서 저하고 헤어지고 그분은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번 사태가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달려간 시민이 아니었다면, 또 소극적으로 행동한 그 병사들이 아니었다면, 또 군인이기에 명령을 받았지만 결국 총기 사용을 금지하고 항명한 그런 군인, 그 일말의 양심을 가진 군인들이 아니었다면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민주주의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민주주의가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80년대 그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현실 정치 깊이 관여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무관심하진 않았어요. 데모하는 친구들을 곁에서 항상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시민이, 저 전투경찰도 시민인데 저렇게 돌을 던져야 할까? 저는 그저 인간적인 고뇌에 차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한두 번 돌멩이를 한 번인가 던져봤는데 못 던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학생의 임무는 공부다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가슴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도서관에 공부할 때 데모하던 아이들 4-5명이 들어와서 지금 이 시국에 공부를 할 때입니까? 큰 소리로 외쳤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공부할 사람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다급한 그 외친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어떤 이들은 멀리서 달려와서 정말 3시간, 4시간 걸려서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오기도 하고. 다급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급함 심정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에도 전혀 남을 나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한 사람들. 또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저같이 무관심했던 사람도 좀 더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저 지난주에 동창 모임에서 1차 마치고 2차 가자는데 몰래 나와서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거든요. 누군가는 목숨 걸고 당일날 국회의사당으로 갔는데 나도 내 머릿속 하나라도 채워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토요일도 추위에 떨면서 갔고요. 오늘은 결국은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가면서도 그 국회의사당으로 향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제 자신도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 적으로 매도하지 맙시다. 이번에 윤석열이라는 자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자를 군홧발로 짓밟으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9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다려줄 줄 알아야죠. 조금은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강한 자만 지도자가 됩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양보할 줄 아는 자도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 발표 너무 자주 하는 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지도자가 누구인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진영 싸움으로 이어져서 내가 이 사람을 찍으면 상대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양극화되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지 않으면 너는 이적행위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도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듯이 지금은 정말 몰라서 무지해서 아둔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을 적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로 설득을 해야지, 절대 강압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생각, 상대를 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생각, 만약에 그렇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적으로 보지 말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 늦은 밤에 잠시 이렇게 화면 앞에 서봤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